토요타, NTT, 소프트뱅크, 키엔스, 그리고 소니가 일본을 대표하는 5대 대기업입니다. 소니의 기업 가치는 86조 원으로 한국의 삼성전자보다 압도적으로 작지만 대한민국의 2위와 3위 기업인 SK하이닉스와 현대차를 합친 것보다 큰 수준이죠. 한국의 삼성, SK, LG의 세계적인 기술력에 밀려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기업 가치가 높을까요? 소니가 무슨 사업으로 돈을 버는지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니가 영위하고 있는 핵심 사업은 총 6가지인데요. 게임, 음악, 영화, 전자제품, 이미지 센서, 금융 서비스. 올해 1분기에 이 사업들을 통해서 2조 5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는데 게임을 통한 수익이 8천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미지 센서가 5,500억 원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올해 1분기 소니의 이미지 센서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넘게 상승하였습니다. 게임 사업과 가전제품 사업에서 영업이익은 2천억 원 가까이 감소하였는데 이를 이미지 센서 사업 덕분에 전부 만회한 것이죠. 현재는 게임 사업의 수익 비중이 가장 높지만 수년 뒤에는 이미지 센서가 소니를 먹여 살릴 수도 있는 심장과도 같은 사업이죠. 그런데 삼성이 소니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순식간에 한 방도 아니고 여러 방을 말이죠. 먼저 소니에게 선사한 삼성의 첫 번째 비수는 LG의 삼성 이미지 센서 채택입니다. LG전자가 1년에 판매하는 스마트폰은 4천만 대, 최근에 조금 부진한 실적을 기록 중이지만 여전히 1년에 3천만 대는 가뿐히 넘기죠. LG전자의 전작인 듀얼스크린 스마트폰 V50은 일본 소니의 이미지 센서와 SK하이닉스의 이미지 센서를 함께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에 출시한 V50S에는 소니 대신 삼성의 이미지 센서를 탑재하였습니다. 삼성의 아이소셀 브라이트 GD1은 삼성이 지난해 10월에 출시한 이미지 센서로 3200만 화소의 역광에도 선명한 촬영이 가능하고 뛰어난 화질로 실시간 방송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작 모델인 V50에서는 소니의 800만 화소를 사용하였는데요. 이번 V50S에서는 1200만 화소의 뒷면 카메라보다 성능이 훨씬 우수한 삼성전자의 3200만 화소를 채택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전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은 1분기에 3억 4천만 대 이상인데 최근 분기당 1000만 대도 못 팔고 있는 LG전자를 삼성전자에 빼앗겨봤자 소니는 전혀 타격이 없다 라고 말이죠. 이 생각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소니가 빼앗긴 고객이 LG뿐만이 아니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삼성이 소니에게 선사한 두 번째 비수를 소개합니다. 자, 여기에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표가 있습니다. 당연히 1위는 삼성이고요. 2위는 중국의 화웨이, 애플은 10%로 3위. 중국의 샤오미와 오포, 그리고 비보가 애플과 1~2%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애플의 신제품이 매년 4분기에 출시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4분기에 아이폰 판매량이 확 늘었다가 다시 축소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스마트폰 회사들이 14억 인구를 보유한 중국 내수 시장을 발판으로 하여 동남아까지 무서운 속도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력 측면에서는 삼성의 갤럭시와 애플의 아이폰에 비해서 매우 떨어지지만 워낙에 싸게 팔다 보니 1인당 GDP가 낮은 국가들을 위주로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시장조사 전문업체 캐널라이스의 조사에 따르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에서는 삼성이 1위를 기록 중이고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서도 2위를 기록 중이지만 나머지가 모두 중국 브랜드들이죠. 샤오미, 오포, 비보, 특히 오포가 동남아에서는 삼성 다음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애플은 끼지도 못하고 있죠. 이렇게 중국의 스마트폰 회사들이 중국과 동남아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해 오면서 소니의 이미지 센서를 사용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소니의 이미지 센서 사업이 아직까지도 성장할 수 있었다고 봐도 무방하죠. 여기 유한타증권 리서치 센터의 자료를 보시면 지난해 글로벌 이미지 센서 시장 점유율은 소니가 50%로 압도적인 1위이고 삼성이 20%, SK하이닉스가 5.6%씩을 기록하였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2배에 달하는 것이죠. 그런데 소니의 이미지 센서 사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인 중국 스마트폰 회사들이 최근 소니에서 삼성으로 갈아탔습니다. 바로 중국의 샤오미와 오포가 그 주인공들인데요. 소니의 이미지 센서 사업이 중국에서 삼성에 얼마나 빠르게 밀리고 있는지에 관한 시원한 내용은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링크는 영상 아래 남겨둘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국 스마트폰 회사들이 삼성으로 갈아탄 이유는 일본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정확한 이유는 압도적인 기술 격차죠. 소니가 4,800만 화소를 팔고 있을 때 삼성은 이미 해상도가 34%나 개선된 6,400만 화소 이미지 센서에 이어서 곧바로 1억 800만 화소까지 공개하였습니다. 이렇게 삼성의 개발 속도에 쫓아오지 못하고 있으니 삼성보다 낮은 화소의 이미지 센서들이라도 잘 팔아야 하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하였죠. 삼성에 이어서 메모리 반도체 세계 2위 기업인 SK하이닉스가 중저가 제품 라인인 500에서 1300만 화소급 생산 라인을 구축하였고 1600만 화소 신제품 개발도 순탄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제작에 사용되는 기술력이 이미지 센서 사업에도 빛을 발하고 있는 것으로 일본이 한국 기업들의 속도를 절대 쫓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이미지 센서는
이미 삼성의 주도권을 빼앗겼고 중저가 라인도 SK하이닉스가 공격적으로 치고 올라오는 바람에 소니의 이미지 센서는 그야말로 위기처럼 보이는데요. 일본의 소니는 현재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소니에 1조 8천억 원을 투자한 미국의 유명 헤지펀드 매니저 다니엘 로앱은 공개 서한을 통해서 소니가 이미지 센서 사업을 분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하죠. 소니는 대형 복합 기업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버리고 게임, 음악, 영화에 집중해야 한다. 이미지 센서 사업을 떼어내고 소니 금융, M3, 올림푸스, 스포티파이에 투자한 지분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매우 현실적인 진단입니다. SK 최태원 회장의 명언이 떠오르네요. 선택과 집중. 기업가는 자신의 기업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소니처럼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여러가지 사업에 욕심을 내다 보니 삼성에 계속해서 글로벌 상위권 자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가전제품에 이어서 최근에는 이미지 센서까지. 그런데 일본의 소니는 이 현실적인 미국의 헤지펀드 주주의 소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단호히 거절해버렸는데요. 소니의 요시다 케니치로 CEO는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소니의 이미지 센서 기술은 미래의 소니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며 아이폰 11 스마트 기기, 자율주행 자동차 등 모든 분야에서 이미지 센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니 CEO의 말처럼 전 세계 이미지 센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맞는 말이죠. 2026년에는 이미지 센서 시장 규모가 40조 원 근처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니가 과연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차라리 소니에 1조 8천억 원을 투자한 미국의 다니엘 로의 헤지펀드 매니저의 말대로 이미지 센서 사업부를 소니에서 분리시켜 독립 경영을 하도록 냅두고 소니가 잘하는 분야인 게임, 음악, 영화에 집중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그나마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일본 기업들이 너무 소극적이고 초식동물 같다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의 말에 괜히 자극을 받아서인지 아니면 소니가 삼성의 움직임을 견제하기 시작하였는지 2020년까지 원래 11조 원이었던 소니의 이미지 센서 투자 금액을 10% 이상 늘리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말 위험한 선택이죠. 삼성은 이미 메모리 반도체 1위라는 타이틀에서 만족하여 멈추지 않고 이미지 센서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까지 1위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030년까지 국내 R&D에 73조 원을, 최첨단 생산 인프라에는 60조 원, 총 133조 원을 투자한다는 것인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메모리 반도체 공장인 평택 반도체 공장의 5배 정도의 규모가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 새로 생겨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용인 삼성전자 부사장은 삼성이 2030년에 시스템 반도체 분야 세계 1위를 달성하는 것은 너무 늦다면서 특히 이미지 센서는 그 전에 더 빨리 1위를 기록하고 싶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올해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는 59조 원으로 현재 삼성이 1위를 기록 중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보다 3배 가까이 크죠. 여기 삼성전자 실적을 보시면 반도체가 포함된 DS 사업부가 스마트폰의 매출액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지난해 반도체 매출액이 74조 원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60조 원이었습니다. 만약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메모리 반도체 수준의 점유율을 기록했다면 삼성의 전체 매출액은 지금보다 2배 정도 높았을 겁니다. LG전자가 10월 11일 출시한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LG V50S 신Q 전면 카메라에 삼성전자가 개발한 이미지 센서가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LG전자 스마트폰에는 대부분 SK하이닉스의 반도체와 소니와 역시 SK하이닉스의 이미지 센서가 탑재되어 왔는데요. LG전자는 삼성전자와 오랜 경쟁을 해왔고 삼성의 부품을 쓰는 것을 자제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삼성의 이미지 센서를 LG 스마트폰에 탑재를 하면서 LG와 삼성이 손을 잡게 되었는데요. 이제 반도체도 꼭 SK하이닉스 제품만이 아닌 삼성전자 반도체를 탑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LG전자 관계자는 부품 공급 다변화 측면에서 여러 회사의 부품을 사용하는 것이라며 프리미엄 스마트폰에서 삼성 부품을 사용한 것은 처음이고 중저가 스마트폰에는 이전에도 사용해왔다고 말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카메라 분야도 진출했던 만큼 이미지 센서에 많은 공을 들여왔습니다. 스마트폰이 대세가 되어가면서 지금은 카메라 사업을 완전 접었지만 그만큼의 역량을 이미지 센서 개발에 투입해 왔는데요. 원래 이미지 센서의 강자는 바로 소니였습니다. 소니는 카메라부터 이미지 센서까지 오랫동안 카메라 분야에서는 높은 기술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삼성전자의 이미지 센서 기술이 소니를 넘어서게 되면서 LG도 소니에서 삼성으로 선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쓰지 않으면 똥된다 라는 말처럼 삼성 이미지 센서가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에서만 쓰게 된다면 확장에는 무리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LG전자
최신 스마트폰인 LG V50S 신Q에 탑재됨으로써 앞으로 삼성 이미지 센서가 세계 여러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쓰게 될 확률이 높아진 계기가 된 겁니다.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1억 화소가 넘는 크기의 이미지 센서 개발은 지난 5월 6,4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공개한 지 불과 석 달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의 광폭의 행보였는데요. 8월 12일 삼성전자의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 시스템 LSI 사업부는 1억 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 브라이트 HMX를 개발했다고 밝혔는데요. 화소 한 개당 크기를 0.8 마이크로미터까지 줄인 제품으로 이번 5월 공개한 6,400만 픽셀 센서와 비교해도 화소 수가 무려 1.6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1억 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는 현존하는 스마트폰용 카메라 센서 가운데 가장 높은 해상도 수를 자랑합니다. 모바일 업계 최초인 삼성의 1억 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는 개발 단계부터 중국 모바일 제조업체 샤오미와 협력한 제품인데요. 8월 7일에 스마트폰 세계 시장 4위인 중국 업체 샤오미는 삼성전자가 개발한 6,400만 픽셀 카메라 센서 GW1을 자사 스마트폰 레드미 시리즈에 탑재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샤오미에 이어 세계 5위인 중국의 오포 역시 신흥국 시장에 출시하는 스마트폰에 같은 센서를 탑재할 방침인데요. 여기에 더해 9월 24일에는 샤오미의 최신작인 미믹스 알파에 1억 800만 화소 삼성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 브라이트 HMX를 탑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믹스 알파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처럼 폴더블 폰입니다. 다만 갤럭시 폴드는 인폴드 방식인데 반해 미믹스 알파는 아웃폴더 방식의 전면 카메라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LG전자가 이번에 최신작에 3,600만 화소 삼성 이미지 센서를 탑재한 것에 반해 중국 업체 샤오미가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최신의 1억 800만 화소의 삼성 이미지 센서를 탑재한 이유는 중국인들이 특히 스마트폰 카메라 화질에 열광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젊은 층의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진 올리기 문화가 확산되면서 카메라 성능이 스마트폰 선택을 결정짓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장의 흐름을 쫓기 위해 샤오미는 지난해 5월 카메라 기능 전문 개발 부서까지 만들었다고 하네요. 업계에서는 삼성이 중국 스마트폰 대기업에 대한 공급 확대를 통해 소니의 아성을 무너뜨리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과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점유율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봤습니다.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소니는 5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며 아직까지는 20% 안팎 수준인 삼성전자를 크게 앞서는 상황이고요. 이번 애플의 신작인 아이폰 11 시리즈에서도 소니의 카메라 모듈이 대부분 쓰였습니다. 아이폰 11의 카메라가 인덕션을 닮았다며 조롱받기도 했는데요. 애플 역시 아이폰의 카메라 성능에는 상당히 신경 쓰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애플에서 삼성 이미지 센서를 채택하게 된다면 정말 끝판왕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애플 차기작에서 한 번쯤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샤오미와도 완제품 시장에선 경쟁하고 있지만 부품 사업에서는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 부동의 1위인 삼성은 이미지 센서를 비롯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요. 지난 9월 5일 GW1 발표 때 삼성 측은 비메모리 분야도 2030년 세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미지 센서는 더 빨리 1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이미지 센서는 대표적인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소자의 제조 기술을 이용하여 직접 회로화된 광전 변환 소자로 IT 기기 안에서 눈과 같은 역할을 하죠. 마치 사람이 눈으로 본 빛을 뇌로 전달하듯 카메라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 이미지 신호 처리 장치로 전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원래 카메라의 원조는 필카죠, 필카. 이 필름 카메라만의 멋이 있습니다. 물론 코닥 같은 회사는 변화를 못하고 몰락하기도 했죠. 지금은 자체 암호화폐인 코닥 코인을 통해 사진을 사고 파는 저작권 보호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어 재기를 꿈꾸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소니 말고 디지털 카메라의 강자인 캐논은 왜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힘을 못 쓰나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캐논 같은 경우는 시모스 이미지 센서를 빠르게 개발하고 시장을 선도했으나 미세 공정 속도가 밀리게 되는데요. 반도체 생산 라인을 업그레이드하는데 많은 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동안 500나노에서 멈추면서 사골 센서라는 말을 듣기도 할 정도로 개발이 더디게 됩니다. 초기 이미지 센서 산업은 일본의 CCD 센서 제조업체 주도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판도가 CCD에서 시모스로 전환되는데요. CCD는 시모스에 비해 화질은 좋은 대신 전력 소모량이 크고 가격이 비쌌기 때문입니다. 모바일 시대에 들어서면서 시모스는 저전력에 값도 쌌기 때문에 대세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반도체 표준 공정까지 적용할 수 있으니 범용성도 좋았죠. 한국은 시모스 공정에 선제적으로 투자했으며 시모스 이미지 센서 가격이 CCD 대비 25에서 50% 낮아지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스마트폰용 이미지 센서는 짧은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 주기, 빠른 기술 개발 속도로 인한 기술력, 주요 거래처, 자금력을 확보한 소니와 삼성전자가 경쟁 우위를 가지게 됩니다. 카메라의 기능이 필름 카메라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또 스마트폰으로 이동되면서 많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사진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이 되어버렸죠.
이제는 스마트폰에 여러 개의 카메라를 채용하는 것이 대세가 되면서 이미지 센서 수요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액 61%는 스마트폰용 이미지 센서 판매에서 나오는데요. 제품 활용도는 계속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IC 인사이츠에 따르면 자동차용, 의료 과학용, 보안 카메라용, 산업용 이미지 센서가 2023년까지 각각 연평균 29.7%, 22.7%, 19.5%, 16.1%씩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전체 시장 규모만 해도 지난해 약 137억 달러나 됩니다. 하나로 약 16조 원 정도가 되는 거죠. 반도체 불황기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센서 성장세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이외에 앞으로 자동차에도 이미지 센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될 텐데요.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감지해야 하는 자율주행차, 보안 시스템 카메라, 스마트 TV 등에서도 활용되고 있어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5G 통신 등이 본격화하면 이미지 센서 시장은 2030년이면 현재의 메모리 시장과 맞먹는 수준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지 센서가 자동차에서 블랙박스나 후방 카메라로 많이 쓰이지만 앞으로 백미러나 사이드미러가 없는 시대가 곧 올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에 달린 거울들이 카메라로 대체될 것이고 자율주행이 상용화될수록 자동차의 눈 역할을 하는 이미지 센서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겁니다. 하지만 자동차용 이미지 센서는 제품 개발 단계부터 완성차 기업과 사양, 가격 등을 협의하고 제품을 생산하며 5년 이상의 내구성이 요구되어 진입 장벽이 모바일용에 비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바닥에서는 소니도 힘을 못 쓸 정도이고요. 1위를 온세미컨덕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모바일용 이미지 센서의 강자인 소니뿐만이 아닌 이 자동차용 이미지 센서 시장도 삼성전자에서 가져와야 할 숙제인 거죠. 삼성전자가 미국의 전장기업 하만을 인수한 것도 이런 큰 그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는 움직이는 스마트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만큼 들어가는 반도체 수와 센서의 수들이 장난이 아니게 됩니다. 반도체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스마트폰 하나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수보다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갈 반도체의 수는 그 양이 100배는 많아질 거라고 업계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7년 6월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이라는 브랜드 명칭을 붙였습니다. 소니의 브랜드인 엑스모어를 따라잡기 위한 마케팅 강화 시도로 분석됐는데요. 앞으로 이미지 센서의 강자 소니와 추격자 삼성의 경쟁 구도가 볼만할 것 같습니다. 전체 이미지 센서 점유율은 소니가 50%, 삼성이 약 20% 정도지만 모바일용 이미지 센서 점유율에서는 소니와 삼성의 점유율 차이가 한 자릿수일 정도로 그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삼성의 이미지 센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시스템 반도체 1위를 향한 삼성전자의 열망이 이제 이미지 센서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에서 소니를 누르고 1위를 차지한다면 그 다음에는 TSMC의 파운드리가 되겠죠. 앞으로 삼성은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